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번에도 애니멀 포럼이 또다시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수원역에 있는 메세이고, 그리고 역대 진행되는 모든 랩타이쇼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많이 오셔도 좀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2750평으로 역대 있었던 모든 쇼 중에서 정말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파충류, 곤충, 절지류, 양서류까지 다양한 생물들 한자리에서 구경하시고, 이번 쇼에는 특히나 곤충과 절지류의 비중을 저번 쇼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린 만큼 많이들 오셔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그 경험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하고 김민철이에요. 웬일이야. 여기 어디냐면은 대만에 왔습니다. 대만은 이제 또 파충류하는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일단 대만에는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파충류들이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만은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나라 자체에 서식하는 파충류들도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대만이 사실 일본 그 이상으로 좀 생물에 대해서 되게 좀 친화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부정적인 게 날씨가 되게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외래종들이 또 서식을 해요. 오늘은 진짜 엄청난 친구를 한번 잡으러 왔거든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걸 요리로 해 먹는데요. 잡으면은 무조건 이제 얘를 놔주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이거 먹을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아무튼 이 친구를 한번 잡으러 가는데,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거의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라서 대략 이동을 타이베이에서 지금 제가 대충 한 300, 200 몇십 킬로 정도 왔거든요. 근데 아직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운전을 하고서는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만은 운전하기가 정말 편해요. 시내 빼고. 그치. 시내도 편하던데? 오토바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약간 좀 캐리어 옆에 있는 인터셉터 마냥 막 달라붙어가지고 옆에서 좀 와리가리 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목숨인 거고. 약간 좀 불태우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을 하기 되게 편해요. 양보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신호가 한국이랑 똑같다 보니까 운전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을 가기 전에 일단 밥이라도 먹어봤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너무 힘든 게 영어가 안 돼. 일단 우리가 뭐 영어가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완전 이제 중국어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아예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좀 빡세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먹고 또 이동을 할까? 차로 몇 시간 가야 되지 또? 2시간. 2시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가는 것 같다 우리 지금. 아이고야,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대략 한 500km 정도 이제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채집지 한쪽으로다가 쭉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여기가 덥다. 온도가 높네. 여기가 포인트인데, 산 옆에 있는 되게 자그마한 공원이거든요. 아니, 동네에 있는 이쪽 이런 공원에서도 외래종 생물들이 이제 서식을 한다고 해요. 어떤 친구 있을지 한번 쭉 둘러볼게요. 뭐 있어? 오, 막 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러그 소라게지? 잠깐만. 캐비어. 캐비어야? 캐비어. 오, 저기도 많다. 아니, 싫어. 소라게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벌써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바로 바다 옆이잖아. 와, 이 대만은 오키나와 같이 이 바퀴벌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널렸어요. 이게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습도하고 온도 자체가 얘네가 키우기 너무 성장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서. 저거? 무언가 나방을 번데기 같은 거. 우와, 얘 진짜 크다. 걔 랜드크랩인데, 와, 얘는 진짜 크다. 이런 애가 이제 먹으면은 몸에서 진짜 하수 같은 맛이 나거든요. 이 주변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색을 이어가 볼게요. 항상 랜드크랩이 나타나면 뭔가가 나타났어요. 저게 바로 선스킨크라는 도마뱀인데, 대만에서는 외래종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미 대만 전역에 퍼져가지고 뭐 특별히 뭐 환경적인 이제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는 거고, 개체수가 일단 많아짐에 따라서 분명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선스킨크 같은 걸 잡을 때는 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이런 계열들은 피지컬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본인의 피지컬이 딸리면 못 잡는 건데 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선스킨크 매장에서 그런 건데? 되게 쉽죠.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스킨크 채집입니다. 그럼 키우시면 돼요. 아이고, 요잉크 했네. 요잉크 생각보다 아픈데요. 그리고 놓을 때는 제 애들이 딱 물고 있다가 힘을 살짝 빼는 타이밍이 있어. 그때 타이밍을 이거 도망갔어. 다시 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놔주지는 않을게요. 오, 사마귀다. 얘는 넓적배 사마귀 암컷. 오, 넓적배 사마귀. 대만 거라서 그런지 뭔가 색깔이 더 영롱한 것 같은데, 넓적배 사마귀 암컷입니다. 자, 다시 돌려보내줄게. 근데 놔줘야지 내가 돌려보내주는데. 아, 아프다. 오케이. 오오오오
오, 필라테스 무당거미. 팔리페스 무당거미. 오, 이 옆에 한번 서줘봐. 크기 비교 한번 해보자. 얘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무당거미거든요. 손바닥 한번 그 옆에 한번 대볼 수 있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야, 이거 얼굴에 붙었으면 기절할 뻔했다 진짜. 지금 원래 찾던 애를 이제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시간 정도 찾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야생 베일드 카멜레온을 뿌려놔가지고 그래서 정착을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2012년부터 이제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개체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대요. 한번 폭발적으로 들었다가 그 이유가 이제 마니아들이 돈이 된다 하니까 베일드 카멜레온이 원체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키우시는 분들한테. 입양 금액이 사실 그렇게 저렴한 종은 아니에요.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얘네가 무료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지고 매년 쓸어간대요. 그래서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올해에도 조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찾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밤 새듯이 그냥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도마뱀들은 계속 나오네 이거. 와, 여기 보시면 모메뚜기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겨울을 동면하는 메뚜기 종류 중 하나거든요. 엄청 작은 메뚜기인데 이 친구도 있고 밑에 보면은 식초정갈입니다. 되게 엉덩이에 저 뾰족하게 난 돌기 있죠. 저걸로 냄새를 발사를 하는데 저기 맞으면은 진짜 사람 기절하게 냄새가 진짜 안 좋은 냄새 나거든요. 하루 종일 둘러보고 있는데도 끝이 안 나네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해가 밝으니까 끝까지만 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도록 할게요. 있다. 자, 저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디 카멜레온인지 모르시겠죠? 일단은 얘 포인트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지역을 몇 개 이동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카멜레온인지 없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자, 저기에 뭐가 있죠? 뭔가 좀 다르죠? 넣어서 꺼내볼게요. 어차피 얘는 도망을 제대로 못 가요. 아으, 야, 뭐 가루가 떨어지네. 이거 혹시 밤꽃 아니야 이거? 기분 안 좋은데? 오케이. 아이씨, 버틴다. 꼬리. 됐어. 잡았다. 와. 여기는 지금 위치가 따이완입니다. 대만인데. 와. 영롱하다. 얘가 이제 아프리카 본토에서 나오는 바로 베일드 카멜레온인데, 얘가 지금 이제 그 마니아들이 여기다가 좀 내다 버렸을 거예요. 키우다가 아마 자생을 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키우다가 뭐 엄마나 아빠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2012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뒤로 매년마다 나오고 있대요. 근데 한 번은 애가 엄청 대량으로 나온 적도 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개체수가 확실히 감소한 이유 중 하나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SNS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좌표가 찍히는 순간 엄청 때로 몰려서 마니아에 의해서 개체수가 퍼지고, 또 마니아에 의해서 개체수가 이제 급감한 거의 유일한 사례 중 하나래요. 이게 왜냐면 이 그 비싼 애들이 얘네들 그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잡아갔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체수가 많이 없고 그나마 있는 애들도 이제 간신히 조금씩 이제 풀숲에 숨어서 지내는 건데, 근데 또 자기들끼리 또 교배를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유전자 풀이 이렇게 짧아져서 결국에는 애들이 이제 다 도태가 되는 거죠. 죄다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차피 뭐 대만은 이제 그 키우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다 주던 뭐 하든 하는데, 다시 풀숲에 놔주자니 그건 어렵고, 몸에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지고 영상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1200km 정도 이동한 것 같은데, 베일드 카멜레온. 이게 생각보다 이 대만의 외래종이 엄청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은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정기적으로다가 이제 그 구제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개체수들이 분명 존재는 해요. 근데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1-2년 잊혀지면 또 폭증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잡고 반복인데요. 또 카멜레온들이 사실 환경 적응력이 대단해요. 저희 사육장 안에서야 맨날 픽픽 죽어나가는 슬라임 같은 애들이지, 사실상 야생에서는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서 얘네가 이제 하와이나 그 외에 이제 좀 따뜻한 국가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원체 자리를 많이 잡았다 보니까, 특히 카멜레온들은 생각보다 퍼진 빈도가 좀 넓거든요. 국내에서도 많이들 키워진 종인데, 이거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제 옛날 세대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하셨던 거, 내다 버려, 풀어주면 복이 온다 말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다 버려, 그거 마법의 단어인데요. 그거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밖에다 풀어줘야지 산다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힘들게 채집을 했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손톱에 때 낀 거 봐. 이거 때가 아니라 때야. 그냥 때라고 해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멜레온 바이 해줘.